안녕하세요. 일본의 소식을 쉽고 빠르게 간추려서 전해드리는 오늘의 일본입니다. 12월 25일 금요일 오전 뉴스 보내드리겠습니다. NHK 보도에 따르면 24일 도쿄에서 888명, 카나가와 495명, 사이타마 251명, 치바 234명, 오사카 289명, 아이치 270명, 효고 152명, 홋카이도 123명의 감염이 확인되는 등 총 3,740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일본 내 감염이 확인된 사람은 21만 726명이며 요코하마항 크루즈선을 포함하면 총 21만 1,438명이 감염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한편 도쿄에서 9명, 아이치 8명, 오사카 7명, 홋카이도 4명 등 총 54명의 사망이 발생하였으며 누적 사망자는 일본 내 감염이 3,123명, 요코하마항 크루즈선을 포함하면 총 3,136명이 되었습니다. 한편 22일 전국에서는 속보치로 4만 1,423건의 검사가 실시되었습니다. 이날 도쿄에서는 888명의 신규 감염이 확인되었습니다. 10세 미만부터 90대까지의 남녀 888명이 신규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 중 548명은 감염 경로가 파악이 되지 않거나 조사 중이고 339명은 기존 감염자의 밀접 접촉자로 확인되었습니다. 연령대로는 20대에서 30대가 총 424명으로 전체의 약 48%, 40대에서 50대는 총 264명으로 약 30%로 나타났습니다. 감염 경로는 가정 내 감염이 179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시설 내 감염이 47명, 직장 내 감염이 45명, 회식에서의 감염이 26명 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한편 이날 70대부터 90대까지의 남녀 9명이 사망하였으며 현재 중증 환자는 4명 증가한 73명, 입원 환자는 26명 증가한 2,129명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로써 도쿄의 누적 확진자 수는 54,018명, 누적 사망자 수는 587명이 되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벚꽃을 보는 모임의 전야제에서 참가자의 비로 충당되지 않는 금액을 아베 사무실 측이 보전하였으나 수지보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문제로 아베 총리가 24일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私が知らない中で行われていたこととはいえ、道理的責任を痛感しております。当時の私の知る限りの認識の限りのご答弁をさせていただいたつもりであります。しかしながら結果としてこれらの答弁の中には事実に反するものがございました。深い反省の上に立って国民の皆様に本当の意味で信頼され、そして政治家として国家国民の期待に真に応えることができるよう初心に立ち返って研鑽を重ね、その責任を果たしてまいりたいと考えております。改めまして国民の皆様に、そしてすべての国会議員の皆様に深く心からお詫び申し上げます。 도쿄지검 특수부는 수지보고서에 4년간 총 약 3천만 엔의 수지를 기재하지 않은 죄로 공설 제1비서인 하이카와 씨를 약식 기소하였습니다. 아베 전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비서의 거짓 진술을 받았다, 사실을 몰랐다라며 반복하였습니다. 5000円の会費で全て賄っていたんだねということを確認し、そうですと答えた責任者でございますが、11月に報道がなされ、私から当該の責任者に確認を取ったところ、実はこういうことであったという話があったということであります。 결과적으로 아베 전 총리의 사실과 다른 국회 답변은 총 118회에 달했습니다. 各個人がですね、それぞれの費用によってこの上京し、そしてそのホテルとの関係においても、それはホテルに直接払い込みをしている。私がここで話しているのがまさに全日空側とのやり取りの真実でございます。事務所側がですね、これに補填をしたという事実も全くないということでございます。 なかなか常識的に考えられなくてですね、ワイターさんの説明に対してですね、ちょっとおかしいなというふうに思われなかったでしょうか。 これは今申し上げましたようにですね、事務所が会場費と相当の費用を負担しているという認識は、私にはなかったわけでありまして、今不自然には感じられなかったということです。 아베 전 총리는 야당 측이 거듭 요구했던 명세서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해왔지만 事務所に確認を行った結果、その過程においてホテル側から明細書等の発行はなかったとのことであります。 기자로부터 재차 질문에
明細書等の発行はなかったということもこれまで答弁されておりますけれども、それについては審議はいかがなんでしょうか。明細書につきましてはですね、私の事務所に確かめたところ、その明細書は残っていないということでありました。渡しているということをホテル側がもし言っているということ、そういうことを言っているのではないかと、ホテル側の認識がそうであればそうかもしれないと私は思っております。事務所に明細書はなかったという話なんですが、明細書があるかどうかはホテルになす確認します。ホテルがあるかないかということであって、普通は明細書があるんだろうと。しかし明細書が今お答えしたのは、明細書がないというのは、私の事務所には明細書が残っていないと。 보전한 금액에 대해서는 資金につきましてはですね、私のいわば預金から下ろしたものを手持ち資金としてですね、事務所に私が預けているものの中から支出をしたということであります。秘書さんが総理に報告せずにそういう補填をすることがなぜ可能なのか。さまざまなことについてある程度責任者に任していなければ日々回っていかないわけであります。 지역구 야마구치현에서 자금 담당과 공설체 1비서를 맡아온 하이카와 씨는 이번 문제에 책임을 지고 사직하였습니다. 도쿄 간이재판소는 하이카와 씨에게 벌금 100만 엔을 명령하였으며 도쿄지검에 따르면 이미 납부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한편 아베 전 총리에 대해서는 혐의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하였습니다. 회의실의 이용 시간을 이유로 이날 회견은 약 1시간가량 진행 후 종료되었습니다. 아베 전 총리의 회견 후 관절을 나온 스가 총리는 事実と異なる答弁に私自身もなってしまった。このことについては国民の皆さんに大変申し訳ないとこのように思っています。虚偽答弁、間違い、事実が違ったということ、これどういったことが率直に原因だと思われますか。私はよく分かりません。ただこういう事実が違ってたということについては重く受け止めたいとこのように思います。 한편 야당 측은 極めてかっこ悪い会見だったと言わざるを得ません。すべてのことについて秘書がやったことだ、私は知らないのほぼ一点張りでございました。 이날 국회 여야당 협의회에서는 25일 아베 전 총리가 의원운영위원회에서 설명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습니다. 의원운영위원회는 공개되며 총 2시간 정도의 질의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날 전국의 코로나19 감염자는 3,740명, 도쿄에서는 888명으로 사상 최다를 경신하였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인 이날 도쿄 도내 인파는 예년과 비슷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저녁 8시가 되자 도쿄의 요청에 따라 일루미네이션이 소동되었습니다. 도쿄 이외에도 카나가와 495명을 비롯하여 사이타마, 치바, 아이치, 교토 등에서 사상 최다의 감염자가 확인되었습니다. 도쿄도의 모니터링 회의에서도 감염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되었습니다. 新規の陽性者数の7日間の平均が前週から急速に増加しております。通常の医療が圧迫される深刻な状況となっております。 2주 전 일주일 평균 신규 감염자 수는 424명이었으나 지난주 513명, 이번 주는 616명으로 증가 속도는 떨어질 줄 모르고 있습니다. 4週間継続しますと1月21日には約 2.1 倍、1日あたり1279人が発生することになります。 감염자의 급증과 함께 심각한 것은 의료 체제입니다. 新規陽性者数のうち約 1% が重症化する現状と同様であれば、2週間後の1月7日までに新たに発生する重症患者数は約114人となり、医療提供体制の深刻な機能不全が予想されます。 도쿄 도내에 220개 확보된 중상자 병상에는 현재 73명이 입원하고 있습니다. 이 속도라면 다음 달 7일까지 중증 환자는 새로 114명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코이키 지사가 단기 집중기간이라며 감염 대책을 호소한 것은 지난달 27일. 다음 날인 28일부터 음식점 등의 영업시간 단축이 이어지고 있지만 감염 상황은 좀처럼 진정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날 코이키 지사가 내놓은 메시지는 都民の皆様方には買い物、通院などを除いては外出はぜひとも自粛をお願いをいたします。 다음 소식입니다. 내년 2월부터 접종 시작을 목표로 하고 있는 코로나19 백신에 대해 우선 접종 대상 등 접종 순위의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의료 종사자, 고령자 등이 우선 접종 대상에 올랐습니다. 23일 열린 코로나 정부 분과회에서는 백신 접종 체제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논의된 우선 접종 대상자 중 1순위인 의료 종사자는 약 400만 명으로 감염자와 자주 접할 가능성이 있는 의사, 약사, 보건소 직원, 구급대원, 자위대원 등이 대상에 포함됩니다. 2순위는 65세 이상의 고령자로 약 3,600만 명, 3순위는 기저질환자로 20세에서 64세까지 약 820만 명이 될 전망입니다. 기저질환에는 호흡기 및 심장 등 만성질환, 당뇨병 등의 질환과 체질량 지수, BMI가 30 이상도 포함됩니다. 또한 3순위에는 고령자 시설 등에서 근무하는 직원 약 200만 명도 상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임산부에 대해서는 백신의 효과와 안전성에 관한 데이터가 부족하여 현 시점에서는 우선 접종 대상에 포함되지는 않았습니다. 또한 백신의 공급량이 충분한 경우 60세에서 64세의 약 750만 명도 대상자의 추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厚生노동성은 이러한 안을 25일 열리는 부회에서 제시할 예정입니다. 일본은 현재까지 지난 11일 영국 제약업체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19 백신 6천만 명분을 이르면 내년 1월부터 공급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모더나 백신은 내년 9월 말까지 2,500만 명분, 화이자는 내년 6월 말까지 6천만 명분을 확보해둔 상태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일본 검찰심사회가 신문기자들과 내기마작을 사직한 전직 검사장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 기소해야 한다는 의결을 하였습니다. 내기마작을 한 전직 검사장은 쿠로카와 히로무 전 도쿄 고등검찰청 검사장, 아베 수호신이라고 불리며 법 해석 변경까지 하여 정년 연장을 보장받으며 차기 검사총장 후보로까지 불리우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긴급사태 선언기간 신문기자들과 내기마작을 한 사실이 발각되어 사직 후 형사고발되었으나 도쿄지방검찰청은 올해 7월 하루에 움직인 금액이 많지 않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시민단체는 제 식구 감싸기라며 검찰 심사회에 심의를 신청하였으며 심사회는 쿠로카와 전 검사장에 대해 기소해야 한다라고 의결하였습니다. 심사회는 금액은 크지 않으나 사행성이 낮다고 말할 수는 없다. 불법행위를 억제하는 입장에 있는 검사장이 지속적으로 내기마작을 한 것이 사회에 끼친 영향이 크다라고 지적하였습니다. 이후 도쿄지방검찰청은 다시 수사하게 되며 검찰이 다시 불기소 처분을 하더라도 검찰 심사회가 기소해야 한다라는 2차 의결을 하게 되면 강제 기소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주 음주를 제공하는 정치자금 파티를 열어 물의를 일으킨 의원이 코로나19에 감염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중 의원은 자민당의 타케모토 나오카즈 전 IT 담당상이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습니다. 타케모토 씨 사무실에 따르면 타케모토 씨는 22일 자신의 비서가 감염 확인되며 24일 의료기관에서 PCR 검사를 받은 결과 양성으로 판명되었습니다. 또한 타케모토 씨의 사무실에서는 24일 다른 비서의 감염도 확인되며 감염 확인은 총 3명이 되었습니다. 타케모토 씨는 이달 18일 오사카 시내에서 80여 명이 참석한 음주를 동반한 정치자금 파티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일부 강연 후 바로 회장을 나갔기 때문에 식사에는 동석하지 않았다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중 의원은 보건소와 협의한 뒤 타케모토 씨의 의원 숙소 등 필요한 장소에 소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로써 국회의원의 감염 확인은 5번째가 되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 중인 카와이 카츠유키 전 법무상의 재판에서 현금을 받은 지역의원이 증인으로 출석하였습니다. 부인 안니 의원이 첫 당선된 작년 참의원 선거에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카츠유키 피고의 이날 재판에서 히로시마 현 의회 히라모토 에이지 의원의 증인 신문을 진행하였습니다. 히라모토 의원에 따르면 현 의회 의원 선거에서 첫 당선된 지난해 4월 카츠유키 피고가 사무실을 찾아 30만 엔이 든 축하금 봉투를 건넸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히라모토 의원은 연관성이 없어서 거절하자 괜찮다고 하고 나갔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봉투 안에는 지금까지 경험한 적이 없는 금액으로 위험하다, 불법이다라고 생각했지만 힘있는 선생님이라 생각해 돌려주지 못했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일본 우편과 라쿠텐이 물류의 제휴를 하였습니다. 物流分野におけるデジタルトランスフォーメーションを起こしたいなと。 일본 우편과 라쿠텐은 제휴함으로써 물류 및 배송에 관한 데이터를 공유하고 효율적인 배송 시스템을 만드는 것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양사는 외출이 줄어들어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길어져 인터넷을 이용한 쇼핑이 급속히 늘어나면서 일본 우편의 전국적인 물류망과 라쿠텐의 수요 예측 등의 기술을 활용하여 새 회사의 설립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모바일 금융 등의 분야에서도 제휴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일본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즐거운 크리스마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또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그저튜브였습니다.